링가드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고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링가드가 애초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계속 티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대한항공이 찍힌 이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고요. 탑승을 한 이후에도 한국어가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링가드가 서울에 온다는 게, 그리고 K리그에 온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처럼 되어버렸고, 심지어 로마노 기자도 링가드의 소식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Here we go soon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링가드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링가드는 예정대로라면 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7일 계약서에 서명한 뒤 8일에 입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그 다음에는 일본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고 있는 서울 선수단에 합류한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 내에 링가드의 영입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메디컬 테스트, 그 다음날 계약 완료, 그 다음날 인터뷰, 그 다음날 이제 가고시마로 출국. 아마 이렇게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 같아요.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도 지금 링가드가 국가대표팀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메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링가드가 FC 서울과 그리고 세리아에 있는 팀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26개의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26개의 클럽 중에서 세리아의 구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구단이면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고 있는 세리아 팀인 사리가 이끄는 라치오가 링가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링가드가 서울 이적설이 났었을 때는 링가드가 중동이나 아니면 튀르키예 쪽의 구단들도 링가드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는 그렇게 활약이 좋지 못했지만 그 지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링가드를 노리는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 구단들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링가드가 왜 K리그를 선택을 했느냐, 지난번에 링가드 영상에서 도움을 주셨었던 윤진만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 링가드의 도전 의지가 담긴 프로필은 K리그 구단들에게 먼저 날아들었었습니다. 12월쯤부터 이제 링가드가 접촉을 시작했는데, 링가드 측에서 12월 이전부터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패션, 레스토랑, e스포츠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링가드가 사업적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의 몇 업체와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2월 이전에는 비즈니스 차원의 접촉이었지만 링가드의 프로필을 접한 서울이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링가드가 K리그로 진출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라치오를 비롯한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 전에 노팅엄과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파크, 그리고 알샤밥 등등등 여러 중동팀과 일단 협상은 했었는데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K리그를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링가드가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그렇게까지 심지어 많지도 않아요. 92년생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거든요. 이게 링가드가 아직까지 노장이라고 분류되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만 봐도 아직까지 전성기를 누리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링가드가 의외로 이제 뭐 사생활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링가드가 몸 관리를 생각보다는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 뛰는 걸 보면 링가드가 뭐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 뭐 게으른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런 선수도 아니에요. 이 선수가 되게 열심히 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링가드를 전술적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그러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랑 많이 비교됐던 이유도 링가드가 기본적으로 많이 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링가드가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링가드가 평소에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링가드의 폼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에는 분명 잘하지 못했었고, 웨스트햄 임대를 갔다 온 다음에는 맨유에서도 경기에 못 나오니까 경기 감각도 아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할 텐데, 링가드가 의외로 본인의 뭐 SNS 이런 데에 노는 사진도 많이 올리는데 본인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진도
정말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스콜스가 링가드가 계속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언제부터 축구를 할 거냐 막 이렇게 댓글을 안타까운 마음에 막 달기도 했었죠. 다소 이제 뭐 과격한 표현이 섞여 있었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링가드가 K리그에 왔을 때 뭐 유럽 리그의 어떤 출신의 선수 이렇게 이제 영입됐던 사례가 K리그도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약간 폼이 떨어지고 약간 이제 플레이가 기대보다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분명히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링가드는 아마 좋았던 편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수다. 그리고 링가드가 당장 2시즌 전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였던 그 기간도 있었어요. 웨스트햄 그 임대 시절. 짧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 서울 입장에서는 링가드의 원맨쇼를 기대해도 될 만큼 링가드는 그때 당시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K리그라는 무대가 이 외국인 선수들이 아무래도 K리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K리그가 외국인 선수들이 처음 왔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아주 높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링가드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뭐 사업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축구적으로 링가드가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마 K리그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만약에 링가드가 진지하게 계속 축구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K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전술에도 사실 저는 아주 알맞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링가드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었냐면 맨유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나오고요. 오른쪽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나오는 정말 멀티 플레이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포그바가 있을 당시에 링가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특히 무리뉴 감독 밑에서 포그바가 그냥 중앙 미드필더지만 공격할 땐 공격으로 올라가고 수비할 때 오히려 포그바가 안 내려오니까 링가드가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했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그바의 활용법으로 링가드를 전술적으로 꼭 기용을 했던 게 무리뉴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링가드가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특징 자체가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그리고 볼을 점유하는 그런 팀에는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는 플레이메이커예요. 보통의 플레이메이커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나지도 않고 뭐 창의적인 플레이를 링가드가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링가드의 장점은 수비로 내려왔다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수비로 내려오는 이 공수의 전환 과정 속에서 체력적으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웨스트햄 시절에는 보웬이라던가 안토니오 그리고 벨라마, 뭐 포르날스 이렇게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서로 침투가 들어가고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뛰니까 링가드가 더 빛나고 잘했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웨스트햄에서 뛰는 걸 보면 링가드가 역습으로 나갈 때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링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옆에 있었던 선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가죠. 그래서 링가드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이 장면에서는 앞쪽에 있는 안토니오가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링가드가 그 공간을 파악을 하고 안토니오가 만들어준 공간 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위칭 플레이가 되는 거죠. 안토니오는 바깥쪽으로, 링가드는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 안토니의 움직임에 속는 동시에 링가드가 이 공간으로 너무나 빠르게 침투를 해 들어가니까 여기서 링가드가 상대 수비의 방해를 받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링가드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돌아뛰면서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끌어당긴 다음에 뒤쪽에서 선수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비어있는 선수가 또 안쪽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웨스트햄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링가드가 중앙에만 있지도 않고 오른쪽에만 있지도 않고 왼쪽에만 있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뛰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김기동 감독이 바로 이러한 스타일의 공격수들을 아주 선호하죠. 뭐 당장 이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뭐 기동 타격대 빠른 선수들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올라갔을 때 김기동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그렇거든요. 뭐 고영준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뭐 김승대, 백성동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전방에 그냥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계속된 스위칭을 통해서 공간을 만든다. 이 플레이에 링가드는 지금 K리그에 있는 그 어떤 선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물론 그 폼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폼이 유지가 되어 있으면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 아마 매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제 서울의 전술의 이야기가 나올 때 팔로세비치처럼 약간 스피드가 좀 느린 공격진은 최전방 공격 라인이 아니라 약간 밑에서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세비치도 수비 라인 앞쪽으로, 그러니까 2선 자원에서 3선 자원으로 내린다는 얘기가 있죠. 이제 그 뜻은 수비에 내려앉아 있다가 수비 라인에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팔로세비치의 좋은 킥력을 활용해서 패스를 찔러주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건데, 링가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K리그 개막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개막에 맞춰서 링가드의 활용법을 얼마나 잘 연구해 나올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